대표자와 토론자를 위주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MBC, 광주 MBC 김철호 기자 소개하겠습니다. 광주 진보연대 공동대표 유봉식 대표 소개하겠습니다. 광주문화재단 박강배 정책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5.18 행사위원회 박시영 집행위원장님 소개합니다. 광주국제권익센터 신경구 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유레카 편집위원장 이산화 편집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5.18 기념재단 이재희 비상임용군입니다. 예. 사부통일평화재단 이창훈 사료수장님 소개합니다. 민정기념사업회 성진우 부의사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주진호 관장님 소개합니다. 5.18 기념재단 최용주 기상임연구원 소개합니다. 전라도닷컴 황풍년 대표님 소개합니다. 5.18 전야제 전 총감독님이신 박가은 선생님이 지금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주제는 사실 오늘 총론 토론입니다. 그래서 정의식 선생님께서 5.18 전야 총론으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각자 참석하신 분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현장의 활동을 통해서 느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점들을 담아서 토론 겸해서 발표 의견을 주시면 함께 토론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40년의 이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시간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나아가서 역사란 무엇인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드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80년 5.18이 끝난 이후에 수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이른바 5.5 운동을 같이 했는데 벌써 우리 이제 떠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2000년 끝난 후에 5.18까지가 30년이었다고. 6.25부터 5.18까지 30년인데 5.18부터 지금까지가 40년이라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현실, 그 다음에 전설, 그리고 신화,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면 그러한 엄청난 한국 사회의 변화가 5.18 또는 광주를 매개로 해서 진행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다 설명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5.18과 5.1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5.18 20주년 때 1999년 시기에 20주년을 맞이하면서 20주년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걸 갖다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 이제 만들어낸 말이 천년의 빛, 마침 이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니까 밀레니움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쫓는 그런 느낌으로 천년의 빛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실질적인 정치적 구호는 5원에서 통일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립을 하고 우리 5.18 20주년 바로 한 달 후에 공기로 남북 2차 제1차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5월에서 통일로라고 하는 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 달에 5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공포됐었던 거 안 됐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구호가 한 달 만에 현실화되는 걸 보고 광주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힘이 정말 역사를 만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다 진심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핵심적인 세 가지 문제가 안 됐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폭력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명령을 누가 했나? 살기 사격이 어떻게 됐나? 행동 불명자와 안매장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거.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 하여튼 진실 규명이 거의 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핵심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큰 따라가는 게 이제 제1 원칙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자꾸 부인 또는 왜곡 부인 왜곡 빼서 그 다음에 부인 협액 빼고 이 세 가지 그런 도전들 때문에 진실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재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 5.18 책임은 쉽게 말하면 그 전에 전두환이 2번 책임 처벌을 받았어요. 한 번은 백담도
예배를 하고 한 번은 뭐 의기지역 받았는데 그 97년도에 사면을 받는데 사면 받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허락을 받아서 사면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광주 시민들이 동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사망자의 문제와 부상자의 문제와 구속자의 문제 그리고 일반 시민 참여자의 문제 이렇게 그 범주가 구별이 되고 그 범주들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위계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폭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또는 무슨 공산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명예회복 조치가 이제 수적으로 뭐 논의가 받쳐지고 국민화가 되고 국가 기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8 유공자 요새는 이제 공공연하게 유공자 명단을 뭐 밝혀라. 이 명단 다 있는데 뭐 밝히나 여기 이 5.18 유공자와 민주유공자는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나라의 보훈 개념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국가주의적인 군사주의적인 보훈 개념으로부터 희민주의적 보훈 개념으로 전환되는데 이 벽이 엄청나게 크지요.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 즉 직접 경험자와 간접 경험자 또는 경험하지 않은 전혀 모르는 그 미래 세대의 문제가 이제 여기 핵심이고 또 한 가지는 그야말로 이 기억 투쟁은 문화운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거의 역사 투쟁과 이 문화 투쟁이 같은 기준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시, 한화, 노래, 연극, 사진, 기타 등등 한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입장 그리고 중국의 입장을 골고루 생각을 해보면서 그 시기를 갖다가 재평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사건과 구조 사이에 국면이라고 하는 게 있죠. 크게 보면 부망쟁이 여러 생긴 제1차 군부정권의 흔들 그게 12.6이었고 그 1차 군부정권에서 2차 군부정권으로 넘어가는 그 국면이 어떻게 보면 부망쟁이부터 5.18까지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국면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고 제가 이제 그 국면을 넘어서면 뭐가 보이는가? 대한민국의 소유 분단체제가 보이는 거고 분단체제를 보는 순간 제주도가 보이는 거죠. 광주에서. 그래서 광주가 제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5.18 1995년 이후에 광주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뭡니까? 97년 정권이 교체되고 곧바로 나온 게 광주 제주 특별법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보면 광주와 제주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차원이 서로 다른 문제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광주의 문제를 광주와 5.18 우호운동을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 주체적인 광주 주민적인 그런 해석을 해야지만 동시에 한반도적인 배경 또는 동아시아 전체의 배경과 늘 연결하면서 해야만이 미래가 보인다. 전망을 세울 때 광주에 아직이 아니라 열려진 동아시아 전체로 열린 또는 세계로 열린 전망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광주가 확실히 국물에 갇혔던 냉전으로의 전쟁과 냉전으로 인해서 갇혔던 한국 시민들의 어떤 시야를 갖다가 트이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하면 광주 넘어서 한국 사회를, 한국 시민 사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가치를 광주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가? 과거의 가치가 굉장히 유효한 건 사실인데, 유효했던 건 사실인데 앞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는 아직도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5.18 기념관이 없어요. 항상 늘 생각하지만 증거를 제대로 된 인권 박물관, 역사관이 광주에 있어야 하는데 없다. 저런 이제 고청 원형 이런 에너지가 오히려 거기에 좀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 그걸 만들 때 어떻게 하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역사관과 문화관이 같이 아울러서 있어야 한다. 역사관은 5.18관, 5월 운동관 그리고 인권도시관으로 구성돼야 하고 문화관은 음악관, 미술관, 문학관, 연극영화관 종합적인 고려. 특히 신냉전과 탈냉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이
장이 있어야 한다. 우리 광주는 어떻게 보면 광주 내부의 부채가 9월 27일 날 부천에 함께하지 못했던 살아남은 자들의 부채가, 그리고 광주에 있어야 하는데 광주에 없었던 수많은 세계 시민들의 부채가 이 두 가지로 지금까지 끌어왔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는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좀 더 거시적인 그런 그 광주의 미래를 토론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게 기념 사업을 하면서 40년이 흘렀으니까요. 제가 저는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게 모든 기념 사업이 40년이 흘렀으면 이제 주체를 적극적으로 교체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이 어떤 운동을 생각했던 많은 분들로부터 일반적인 생활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화된 방식으로, 문화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의 내용이 편제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 시민적 참여를 통한 기념 행사, 기념 이벤트가 그냥 진행되고 이거 적극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거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우리 광주의 또 하나의 상징인 주먹밥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8일날 점심은 광주 시민 모두가 광장에 나와서 주먹밥을 나누자. 광주의 도민이 이제는 40년이 지났는데 전 지금 마을의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큰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적으로 보면 세월호, 김영균, 1년에 2,000명이 산업재해를 죽는데 그중에 95%는 다 하청, 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죽습니다. 특별히 그 사고 당사자의 대단히 많은 수는 대단히 어린 청소년들, 그런 노동의 안전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사람들, 그런 현장과 광주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일까? 광주는 국가폭력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의 폭력 질서일 텐데, 그런 아픔들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그 광주의 기념 사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구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광주들, 전 세계 유통시키고 알려내는, 그래서 그런 고통을 막아내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기념 이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광주가 인권도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단지 인권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평화, 생태라고 하는 어떤 인류가 해결해야 할 진보적 가치들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도시로 내용적으로 채워가는 그런 그래서 광주는 그런 진보의 꿈, 광주가 40년 전 꾸었던 그 진보의 꿈을 가장 선도적으로 지구마을에 구현해내는 그런 도시로 방향을 잡는 것이 40주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마을이 직면한 대안적 경제체제의 수립, 그래서 양극화, 신자유주의가 갖고 온 양극화의 이세계적 비극적 질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경제 체제를 구현하는 도시가 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주형 경제 정의, 광주형 대안 경제 체제, 광주형 사회적 경제 혹은 광주형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정책 역량이 집중되고, 그것이 광주는 이념적으로 혹은 정치 사상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실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연대와 평화가 구현되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구현하는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방법이 40년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올해가 100주년을 맞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정부 수립 이후에 꾸준하게 전개됐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100년 전 시작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는 노력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당시의 문제의식들이 그 이후에 독재 체제에 의해서 부정당했던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 혁명, 박정희 유신 독재를 균열시킨 무마항쟁, 그리고 5.18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온 한국인의 DNA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군부가 당시에 그런 반인륜적인 탄압을 자행한 이유는 광주 시민을 비국민으로 규정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의 국민들에게 광주의 역사는 5.18 안에 갇혀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주는 가고 싶은 지역이 아닌, 가고 싶은 곳이 아닌, 광주는 오로지 5.18의 역사만이 존재하는 것,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를 어떤 문화와 관광을 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광주가 산업 도시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치명적인 그런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구 전남도청을 역사 기억의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 도청을 대한민국 다음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은 대한민국 문화 100년 대계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일이며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구 도청은 기억의 가치로 광주의 미래를 펼쳐내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도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년의 상흔을 담은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근현대사 박물관이 기록의 보존에서 나아가 미래를 위한 공간임을 감안하여 구도청 시설을 활용해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의 맥락과 광주가 지향하는 미래 가치를 동시에 부각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단체는 유족회 부산의 구성사들과 그리고 기념제가 단체장에서 위기가 됐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5개 원칙을 연결해 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민주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의 현장을 보존하고 세대간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18 성역화와 문화중심 도시가 축적되고 있면서 광주에 심한 불란감이 나고 지금도 그 부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업을 사람에 대한 기업으로만 국한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당시 현장이나 사적기나 이런 것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가. 광주는 사유지 문제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대로 보존하는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청 원형 보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청 원형 보존 껍데기만을 원형 보존하는 것이 아니면 안에 내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이게 문화중심도 문화전당으로서 전시할 공간이라든가 공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청 원형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치중하지 말았으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 어떤 경제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광주는 마치 해방구 같고 다른 데 어떤 지역은 아주 확실히 노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정당하면서 좀 세계화시켜서 그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단위를 좀 조직하는 필요할 것 같다. 물론 광주가 5.18이 5월달에 일어났고 5월에 여러 가지 기념일이라서 낮까지 축제들이 있기 때문에 5월에 집중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좀 분산시켜서 5월을 상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개발해서 연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여기까지 좀 과감한 의사죠. 제작 과정이라든지 공연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단히 큰 지원,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단편적이고 이런 부분만 하지 않고 그동안에 있어왔던 단편적인 좀 특정한 책을 갖춰 세워왔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자료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것을 분리하는 걸 하면서 40주년에는 좀 제대로 된 체계와 좀 이념적인 체계화를 갖춰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국제 학술 심포지엄 형태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좀 소개드립니다. 또한 중앙마을이라는 마을단지 중앙마을인데요. 당시 지금 많이 변화됐습니다만 광주에 있던 우리의 전남 지역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과정에서 광주 주변에 있었던 자연마을 형태의 마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들, 광주 내의 마을도 그럴 수 있으라고 송암도 마을 이런 데의 마을 집단적인 기업들을 좀 이렇게 모으고 그것을 이야기화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 일례로서 지금 중앙마을 이외에 태봉마을 같은 태봉 숙신 이런 지역이 있는데요. 학동 배우분다에 보면 거기 이제 사전비에 광주 최초 지역 방위군이 만들어진 곳이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태봉마을은 전혀 잘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관심을 우리 스스로에서 타인으로 확장하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너무 조그만 여러 가지 소소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과장해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 걱정인데 그런 점을 감안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과연 광주가 작업하고 있는 민주인권 평화도시인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떠오르는 약간의 생각들하고 취재했던 몇 가지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연재를 해봤는데요. 김기준 씨의 망월동 안장 과정에 있어서의 마찰 그리고 2014년 1월 1일에 박근혜 정부가 퇴진을 요구하면서 서울역에서 신자사랑 이남정 씨도 망월동 안장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꽤 있었던 것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들은 거고 진기승 씨의 안장 문제는 제가 취재를 했던 겁니다. 그때는 몸싸움까지 있어서 이 경찰도 출동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죠. 망월동이라는 곳이 그런 일종의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무엇인가와 권력과 싸우거나 무엇인가와 싸우다가 지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우리만의 공간이고 5.18 관련자들만의 공간이어야 해라는 그런 주장 때문에 배제되고 들어갈 수 없는 공간으로 여겨진다면 홍수가 그러면 과연 이게 민주인권 평화도시로서 그 명실상부한 이름과 실제가 정말 합치하는 그런 곳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경험을 먼저 경험했던 홍수가 이 송화법 어쨌든 행정장관이 안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맨 처음에 초기 단계에 있어서 재단이라든가 5월단체라든가 광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시민
형사하고 청구를 다 하시겠습니다. 총무부장님 김영삼 대통령 특별담화인데요. 이 특별담화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립되고 시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계획과 의도로 지금 활용화되고 활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것에서 제안할 건데요. 이 제안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오늘 기념재단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장소와 시설의 의, 현황, 조성경이 재원, 그럼 이것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담은 정보를 집대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보는 지금 어디에 가면 딱 좋을 것 같냐면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중에서 5월기 홈페이지를 좀 확장하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종합설명서나 여행자의 안내서나 사진집이나 도록이나 설계보고서 등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광교의 내부 사람들이 있고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성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근년에 들어서 5.18 왜곡이 굉장히 극심해졌고 이것이 아마 그냥 왜곡의 수준이 아니고 5.18 전체의 5.18 전체를 뒤흔들고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지난 한 40여 년간 쌓아왔던 어떤 기본 틀을 흔들는 이런 수준으로까지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물론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큰 파도도 쓰나미 같은 것도 자그마한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듯이 지금 이것은 자그마한 움직임이 벌써 한 10여 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상당히 거대한 물결을 지금 정치적인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새로운 또 구정권들이 등장하면 사태가 어떻게 전전될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우려가 지금 굉장히 그 사안이 역사적인 팩트로서의 사실이 이렇게 확정되기 전에 신화가 먼저 되어버렸다 혹은 전설이 먼저 되어버렸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5.18과 관련해서 5.18과 관련해서 아까 정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재판과 처벌 그리고 화해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또 이것은 일정하게 국제적인 동아시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된 측면도 있었고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3년을 해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지역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서 5.18의 사실을 이렇게 규명하려는 이런 노력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때부터 실종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적인 영역 그리고 좋은 측면들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전에 진실이 무엇인가 진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치열한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상 중단이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10년도 넘어서면서부터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노골화되면서 이렇게 반격을 가해오는 이 왜곡 그 사람들이 또 세력화되고 커져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식으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커져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에 대응하는 광주 쪽의 자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무기력하더라는 거죠. 이거 도대체 광주가 그동안 뭐 했느냐, 광주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뭐 했느냐라는 생각이 엄청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곡을 치고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교묘하게 팩트하고 허구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그 생각들을 섞어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비틀기를 하면서 진행을 시켜나가니까 세대가 한 세대가 바뀌어버린 이 역사적인 내용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쪽은 굉장히 치열하고 맹렬하게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게 그 젊은 세대에게
적지 않이 상당한 그 흡인력을 가지고 먹혀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수년 동안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쌓아왔던 어떤 사회적인 가치나 어떤 공감대가 이렇게 무너져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보고 정말 그 전율이 느껴지면서 다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시 생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40주년이 그런 출발이 되고 각성이 되어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규명해 들어가는 이런 노력들이 큰 축으로 하나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확산시키려는 이런 노력들이 또 한축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모양새가 돼야 이게 오래가고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질은 덮어버리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나중에 이제 한 세대가 아니라 이제 두 세대쯤 지나가면은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이해가 돼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느껴져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5.18 역사연구소, 가칭 5.18 역사연구소 같은 것들을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이 5.18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의 중심에 이 역사 문제, 역사연구소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남북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왜곡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이 뭐 지만원 같은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남북이 분단이 되었고 동아시아의 정치 질서나 구조가 이렇게 지속되려면 끊임없이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격의 대상이 특정인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촛불 정권으로 성립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먼저 이슈로 내세웠던 게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헌법 정신에 반영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그 선언만 가지고 헌법에 반영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전국화보다는 세계화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꾸 광주냐 그런 말을 들 수가 있는데 세계화를 통해서 광주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그리고 이것이 많이 화제가 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와 인권도시를 지향하는데 둘이 다른 거거든요. 문화전당이 저는 인권전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8 전당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문화도 있고 뭐 연구도 있고 어린이 문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화전당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 절대 안 되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도 저거 전부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료들이 와가지고 거기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5.18 경제가 활성화되는 방법은 저는 국제화라고 생각해요. 전국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제화를 통해서 전국화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시민연대 친구들이 93년부터 98년까지 국제 컨퍼런스를 계속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전국화가 아니라 국제화를 통해서 전국화를 하자고 말했는데 그 사람들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술 연구 얘기를 질문했었는데 5.18 연구가 아까 여러분이 지적하셨는데 너무 영세하거든요. 저놈들 5.18 연구소 들어가보면 정말 못하거든요. 조선 이야기를 통화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5.18 연구소, 5.18 전당에서 그런 기능을 만들었는데 이 연구의 투자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이들 광주처럼 교육 소재가 좋은 데가 세계에 아무데도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5.18 좋은 소재예요. 그래서 애들 교육시킬 때, 야, 80년대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주먹밥 맞는 것이 아니라 깡패들도 깡패시 나는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것이 광주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광주 이게 안전도 보면 광주가 다른 도시에 별로 안전한 곳이 아니거든요. 별로 환경 친화 도시 아니거든요. 별로 자전거 친화 도시 아니거든요. 그런 쪽에서 80년대 중반에서부터 사실 광주는 이론적 재해석의 문제는
광주를 이건적 재해석하는 그 시점에 관련되어 있는지 80년대에 있었던 민중공화국을 시작해서 지금의 이르는 데로 가죠.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것 속에서 이러한 또 오픈된 텍스트 속에서 공적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화되고 노력됐을 때 광주 정신이 승화돼서 냉정하게 따져보면 사실 광주 문제가 적극적으로 처벌받거나 가해자가 적용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광주에서 당시에 현장에서 죽은 사람은 168명이고 그 이후에 후유증에서 100명이, 후유증에서 사망한 100명이 넘고 신체적인 저기 그건 수백 명인데 거기에 대한 가해자는 아무도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과 노태우의 신부단들이 광주 문제로 처벌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처벌받은 것은 광주 말보다 너무나 많은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과 반란으로 처벌받은 거죠. 광주에서 일어난 인권유린과 신체 저항권 유진에 관한 저기로 처벌받은 가해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에 대한 재론도 결국은 이것이 광주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규명을 적시하는 작업을 전제가 되어야 하는 작업이고 40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저기 속에서 광주 진정한 해결은 진실에 관한 거죠. 진실은 사실이 아니죠. 진실은 뭐냐면 사실을 확인하는 게 진실이 아니라 그 진실을 인정하는 게 진실입니다. 보다 근본에 충실해야 된다. 근본으로 가봐야 된다. 기본에서부터 충실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고립고의 상태에서도 피를 나누고 주먹밥을 해내고 정치적 현상으로 했던 공동명정제, 절대공동체 이것을 저희들이 광주에 핵심으로 하는데 광주정신, 광주 5.18의 가치가 뭐냐고 관련해서 지금도 부분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또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어느 하나를 저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것은 합의점을 봐야 되고 어떤 것이 그리고 틀리고 이런 문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더 근본적인 정신과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더 보편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또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차원으로 고민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는 아까 진짜 근본 정신, 근본의 가치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토론도 해보고 때로는 논쟁도 해보고 그렇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서 사실 갈등과 어떤 때로는 불신과 이런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그런 부침도 많이 보이는데 저는 그 지점이 광주 항쟁, 5.18 항쟁의 그 가치와 근본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정립을 하고 그 정립을 있으면 끊임없는 토론과 명상이 당연히 중요한 사업으로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과 연구 사업, 실질적인 사업들 되게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많이 좀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그동안 이 것들을 주도해왔던 세력들 이런 5.18 운동을 내지는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해오셨던 주도 세력들에 있어서의 앞으로 어떻게 주도해 갈 것인가 그냥 마을 활동가나 젊은 친구들이 직접 5.18에 관련된 사업에 함께 연구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광주 안에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야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담아내고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권력 중심 좀 이동을 해야 되겠다,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이런 정확에 관련된 5.18에 관련된 문화와 예술이 집약적으로 생산되거나 소진되고 그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광주에 가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나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문화와 예술로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5.18이 예술가들은 365일 고민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5.18에 365일 고민하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이제 많은 활동가들이나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분들이 1년을 준비해서 5월달에 만나고 27일 날 헤어지면서 연인들을 보내면서 또 새로운 1년을 같이 결의하고 하는 어떤 큰 1년을 맞이하고 또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5월 그 기념 행사 주간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떤 나는 대외적인 어떤 메신저가 되기도 해야 되고 메시지를 내보내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5월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강주시, 위대한 강주시, 민중의 항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민중과 위대한 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건 항상 5.18을 이야기할 때 어떤 수사로만 이야기가 되지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떤 삶과 그들의 문화와 또 5.18 당시에 그들의 행적은 어디에 있는가. 5.18로 관련한 거대한 담론 이런 것 속에 내가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그 물질적 욕망을 이렇게 가지고 타협하려고 하는 정치권이 쉽게 개입할 수 있고 외부 세력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계화, 전국화, 그것의 가장 바탕이 되는 민주시민의 복원, 기억의 복원 이런 것이 그 5.18의 진실 부분에 있어서 그 한 축을 빨리 복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5월 문제 해결에 5대 5를 토론을 했다. 백양원과 모태의 그 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난립돼서 5월 문제에 대한 정말 대가적인 그런 그 시대였거든요. 근데 진지한 토론, 결국은 그것을 도출해내는 그런 어떤 역량에 저는 참 지켜봤다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그 5월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진짜 너무나 쉽게 포기를 했다. 5대 원칙 아까 진짜 선생님들 토론 많은 분들이 광주에 와서 힐링이 되기도 하고 또 광주에 와서 뭔가 약간 부흥을 하고 간다는 느낌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2019년에 광주는 쓸모가 있는가? 그런 새로운 도시가,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대안이나 새로운 사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광주는 얼마나 쓸모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것처럼 40주년 이후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와버렸고 실질적으로 당장에 이제 내년에는 40주년 행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과연 향후의 대안이 무엇일까? 강릉 팀장님 이렇게 어디에 이기복 사무실장님 왔는데요. 재단할 때도 이거 한 말씀, 최경원 행정교실에 좀 홍보 담당 맡고 있죠. 여러분 보시는 뉴스에 다 제작해서 배포하는 책임을 이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결국에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지금 5.18 계속 기억하고 개선하고 또 시를 상대화하고 객관화하는 지표들에 관한 공부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광주가 발전하려면 투덜투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현재 지금 광주는 40년 동안 전국의 모범적인 여러 측면에서 모범적인 도시가 되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어떤 부분이 가장 엉망이 있는 부분이 됐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 부분 그거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8을 찾는 관광객, 관람객, 순례자 수를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외에 있는 것은 제주도밖에 없어요. 제주도 좀 약한데 하여튼 너무 광주가 그 부분이 약해서
평화, 통일이냐 평화냐 이런 맥락이 있는데 현재 그 탈냉전 또는 뭐 통일 또는 평화에서 광주가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가 되었을까? 과거에는 이제 한때 이제 어린 영역 아니 뭐죠? 우리 민주당 토끼 이런 것들이 광주가 상당히 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춘전연대와 이 정부 간 국가 간 협정이나 협상이나 회담이나 이런 게 중요해지면서 도시 정치의 중요성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돌파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민 정치가 가장 시장까지 완전히 먹어버린 데가 광주밖에 없거든요. 90년대 초반부터 만드는 한국의 시민 운동이 시장 권력을 확실히 장악한 데가 광주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왜 그 계단이 디딤들 계단이 못 나갔다. 그 부분 국제적인 감각이 너무 부족했다. 사실은 4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좋은 그런 학교가 됐든지 연구소가 되든지 재단이 되든지 그런 정치적 장이 서울 말고 서울과 함께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전략적 토음의 장이 서울과 광주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데가 서울은 이제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그것도 이렇게 구심력 갖고 있지 않지만 광주는 구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개의 체제로 서울 중심적 대한민국과 광주 중심적 대한민국이 같이 두 수레바퀴로 앞으로 대한민국 40년을 이끌어가야 하니까.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지도력, 두 번째는 이제 경제력, 재력 이런 것이 뒷받침돼야 하고 다행히 이제 우리 광주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려져 있고 시가 시민사회에 가장 많이 열려져 있는데 광주는 무시로 그냥 하고 다른 도시는 뭐예요? 근데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런 국제적인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한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토론 대회를 출발을 해서 정말로 의미 있는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마음을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참석한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토론회는 8월을 지나서 9월 중이나 예상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을 해가지고 또 참석한 여러분들께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를 하셨고요. 마지막 광고 우리 박진호 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